네. 자, PMP 2023년도 7월 문제풀이 가이드.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22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PMP의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할 건가, 180개의 문제에 250분 동안 시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퀵하게 가이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23년도에 문제 푸는 요령은 현재 1, 2년 전부터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 한 40%,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한 30%, 두 가지를 합친 거에서 교집합이죠. 여기서 한 30%의 문제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상황의 네 줄에서 이게 예측적 개발 모델, 즉 폭포수 모델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 이런 식의 문제인지 1번, 2번, 이 부분이 스프린트란 용어, PO, 스크럼 마스터, 촉진자, 이런 용어가 들어가서 PM이라는 용어도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상황적인 문제로 애질리티가 강조되어 있는 애자일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더불어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이것도 구분이 안 되면 굳이 이 문제가 예측적과 애자일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3, 40%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통적인 문제이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칠판의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세 개를 상황에서 이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예측적 개발인 문제에는 먼저 49개의 프로세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젝트 헌장을 만드는 통합관리의 착수 프로세스에서부터 프로젝트 종료의 4.7이죠. 그죠? 7번째의 종료 프로세스까지, 여기에서 어떤 프로세스냐, 이거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입력문을 물어보는 거지, 도구 및 기법의 어떤 테크닉을 묻는 문제인지, 어떤 결과물을 갱신한다든지, 어떤 문서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웃풋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것으로 구분을 못하면 칠판의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지, 본인의 경험으로 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 요게 예측적 개발 모델의 30, 40%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더불어 애자일 프로세스로 오면 PO와 스크럼 마스터, 촉진자, 그 다음에 팀원들의 역할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애자일 프로세스의 선언문을 보면 역시 4가지 가치와 12가지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4개의 방법론인 XP, 스크럼, 칸반, 린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대부분 문제는 풀릴 겁니다. 더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이렇게 해서 8개의 도메인은 2팀, 계기작, 인측불,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까지에 대한 성과 도메인으로,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한두 문제는 테일러링이라고 하는 조정 문제가 나올 거고, 왼쪽은 입력물이 되겠죠. 그죠? 왼쪽은 모델 및 방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는 아르티팩트와 인도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로드맵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자, 그런 문제는 대부분 8개의 성과 도메인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알고 우리는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MP 칠판, PMBOK 칠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4가지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존경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리스펙, 프로젝트는 공정해야 되고 정직하게, 이런 4가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원칙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아까 말씀드렸던 8개의 성과 도메인으로 우리가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죠. 그죠? 요렇게 해서 현재 칠판은 요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이것을 로드맵으로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가치, 12개의 원칙, 그렇게 해서 서번트 리더십 기반으로 하는 스튜어드십에서부터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12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애자일과 예측적 개발 모델에 있었던 모든 모델, 그 다음에 도구 및 기법, 그러면서 2팀, 계기작, 인측불, 이렇게 해서 PM이 성과 도메인의 지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런 모델과 도구 및 기법을 조정할 수 있는 테일러링,
이러면서 고객한테 인도를 하는 이 항목을 우리는 파이널 프로덕트 혹은 델리버러블즈라는 용어를 쓰니까 인도물과 각종 산출물, 그죠? 각종 아티팩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모델에 대한 문제인지 도구미 기법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성과 도메인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조정하는 조정 문제인지 아니면 아웃풋에 대한 문제인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적 개발 모델, 우리가 말한 퍼포스 개발 모델 아니면 삼성전자의 팹리스 공정에 대한 반도체 공정 문제인지 설계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예측적 개발 공정이므로 공정 기간이 길어요. 그죠? 예, 그런 건 5개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착수에 대한 내용, 사업 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한 기획에 대한 문제,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 여기까지에 대한 실행 프로세스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의 4번째 프로세스 그룹,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클로징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 그러면서 전체의 8%에 해당하는 15개의 문제가 EF와 OPA에 대한 문제죠. 그죠? 따라서 PM이 어쩔 수 없는 항목과 삼성전자의 5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한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끌고 갈 건가, 이게 바로 예측적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애자일 프로세스로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셋을 보면 4가지의 가치, 그죠? 예,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세스보다는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4가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원칙과 스크럼, 칸반, 린, XP 이런 프랙티스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해서 각각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줄은 보통 상황에 대한 문제고 마지막 줄은 항상 그렇죠. 그죠? PM은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 이런 3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PM은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도구 및 기법을 묻는 문제인지 무엇을 참고를 할 건지에 대한 인용 문제인지 아니면 회고에 대한 무엇을 과거에 했었어야 되는 거냐, 이런 과거 현재 실패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지금 대부분 합격 후기에 있는 것처럼 people, process, 비즈니스 환경 이 3가지의 카테고리별 이렇게 AT 이렇게 해서 한두 개만 AT만 나와도 무조건 상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합격 후기로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대한 분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험 시간이 전체 250분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적으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60문제 제출, 마지막 60문제 제출, 이렇게 해서 180개의 문제를 제출할 수 있는데, 3번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 안에 시간 조절은 우리가 자유롭다. 그죠? 예, 그렇지만 한쪽에 너무 쏠리거나 한쪽에 너무 여유를 갖게 되면 마지막에 쫓김으로 저의 권장사항은 75분 내지 76분, 여기에 한번 제출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75분 안 내외로 제출을 하고, 마지막에 75분으로 제출을 해서 가급적이면 200분 내지 230분 안에 요 안에 제출하는 게 저의 이제 권장사항이고, 그 다음에 최근 1, 2주 전에 나왔던 이슈 2시간 안에 뻔히 기출문제, 제가 역공학으로 기출문제를 거의 동일하게 만들다 보니 거의 한 60 내지 70%는 이미 봤던 문제들이죠. 그죠? 더불어 덤프 문제까지 풀면 대부분 우리가 80%나 90% 문제들은 이미 한번 봤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찍기 실력이 금방금방 늘면 먼저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심받고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최악인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절대로 200분 이내에는 절대로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합격 후기를 보고 역공학으로 빈출 문제를 만들어냈으므로 제가 매달 추가를 하죠. 그죠? 지난달에 6월 달에는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까지 또 다 추가가 다 업데이트까지 해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매달 올리는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풀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악인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끌다가 제출을 못하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므로 시간 관리 철저히 해서 한 5분 내외에는 무조건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필독 사항으로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문제는 전체 180개의 문제의 사지선다. 이런 문제가 90%죠. 그죠? 그러면서 2개 이상 선택하는 문제가 5개 내외. 요 정도로 시험 문제 낼 거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적게는 한 3문제 내지 4문제.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롭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MPV, 그죠? MPV로 해서 Net Present Value로 해서 순 현재 가치가 가장 큰 이 주관식 문제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서 5개의 문제는 답이 없으므로 일단 마킹하고 넘어가고 75분 정도에 제출을 하면서 마킹한 것만 가장 가까운 걸로 정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더불어 최근에 번역한 문제는 10개 중에 1개는 어색해요. 그죠? 따라서 10%는 반드시 영문과 한글을 토글로 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달 올리는 기출문제 역공학 20개 내지 30개의 매달 기출문제는 일부는 답안지가 있고 일부는 답안지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의 동영상을 보고 답을 찍고 이 동영상을 봄으로 해서 답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2개 이상은 충분히 AT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최근 지난 6월 달에 출제를 했던 기출문제 잠깐 보면 뭐 신한은행에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지문의 4줄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너무 이런 지문에 치중되지 않고 뭐 이 안에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죠?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읽고 그런 상을 보면 이렇게 결국 한 줄로 요약되는 거죠. 그죠? 일부의 리콰이어먼트나 유저 스토리 이런 것은 요구사항이 도출되어 있고 일부의 범위는 요구사항이 미정인 거죠. 그죠? 이때 PM은 어떤 방법론, 어떤 계획, 어떤 도구 및 기법 이런 걸로 프로젝트 수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예측적 개발 모델과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범위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이브리드 방법론으로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답은 D 이러면 합격률이 50%라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 팀 계기작 인식불 혹은 애자일 혹은 6판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문제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예측적 개발 모델과 애자일 프로세스 2가지가 섞인 이런 문장이므로 이거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문제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고 더불어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이 팀 계기작 인측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팀 계기작 인측불에서 여기는 프로젝트 방법론과 생명주기에 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구나 이렇게 해서 8개에 대한 성과 도메인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훨씬 문제의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50%가 아니라 9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강의 교환은 다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의 6판과 7판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예측적 개발 방법론,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세스 이 2가지를 전체를 진행하는 걸 우리는 혼합형 혹은 하이브리드 생명 주기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서 지금 시중에 다양한 PMP 책이 있고 물론 PMP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제가 집필한 교환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지금 PMP 강의 교환에 제가 PDF로 첨부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바뀔 때마다 이 해당하는 PDF를 업데이트까지 해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어떤 책보다도 지금에 있는 PDF가 훨씬 좋다. 이거를 오히려 재본해서 컬러로 집에서나 회사에서 재본을 해서 보는 게 오히려 지금의 시중에 어떤 책보다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그러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르지 말고 이런 추론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itp.co.kr 이 사이트에 오면 PMP 합격 후기가 있을 겁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거의 10건 정도의 합격 후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을 모두 보시고
그리고선 저의 5일 동안에 대한 PMP 강의, 더불어 최근에 요 합격 후기로 해서 역공학으로 만들었던 빈출 문제, 결국은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를 마무리를 하고 다양한 사이트의 문제들을 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게 어벙하기 때문에 여기를 문제마다 따라가니까 기존에 있는 지식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이거 가지고 셋업을 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 합격률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으로 제가 어시런스 할 수 있습니다. 자, 퀵하게 이 정도로 하고 2023년도 6, 7월 달에 PMP 합격하는 가이드, 방법론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